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사이버펑크 테크놀로지스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최근 한 달 동안 차트만 보면 거의 다른 종목이 돼버렸죠. 바이오 회사였던 리프트 테라피틱스가 이름을 사이버펑크 테크놀로지스로 바꾸고 갑자기 프라이버시 코인 Gcash에 수천만 달러를 들이붓는 전략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나스닥 상장 이후에 주가가 단기간에 수백 %씩 치솟으면서 완전히 스토리 주식으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입니다. 이게 단순한 테마 장난인지 아니면 진짜로 몇 년을 두고 볼만한 큰판 짜기인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오늘 이 영상에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사이버펑크 테크놀로지스는 원래 리프 테라피틱스라는 이름으로 나스닥에 상장된 바이오테크 기업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던 회사냐? 한마디로 말하면 암 환자를 위한 표적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임상 단계 바이오 회사였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회사가 완전히 암 치료를 버리고 코인 회사가 됐다가 아니라 암치료제 개발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회사 차원에서 보유자산과 전략의 한 축으로 Zcash라는 프라이버시 코인을 강하게 들고 가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펑크를 보실 때는 바이오 파이프라인,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전략, 이 두 축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간 주가를 움직인 건 솔직히 말해서 바이오 쪽이 아니라 Zcash 쪽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핫 이슈 구간으로 좀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최근 1개월 동안 사이버펑크 테크놀로지스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를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째가 리브랜딩, 둘째가 Gcash 트레저리, 그리고 폭등과 변동성입니다. 자, 먼저 리브랜딩입니다. 회사는 최근에 리프 테라피틱스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버리고 사이버펑크 테크놀로지스라는 이름으로 갈아탔습니다. 이 이름만 봐도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사이버펑크, 원래는 암호 기술과 프라이버시 탈중앙 철학을 강조하는 운동에서 나온 단어죠. 즉 회사 이름 자체를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 그 중에서도 프라이버시 자산에 진지하게 베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함께 나온 공식 발표들을 이렇게 보면 회사는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전략, 그 중에서도 Gcash에 포커스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윙클보드 캐피털이 이끄는 자금 유치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돈인데요. 이 회사가 그냥 말만 바꾼 게 아니라 실제 자금을 들고 움직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회사는 약 8,888달러 규모의 민간 배정 유치를 통해 대규모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금 조달은 윙클보스 캐피털, 그러니까 재미니 거래소로 잘 알려진 윙클보스 쌍둥이가 이끄는 투자 세력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자금 가운데 약 5천만 달러를 바로 Gcash 매수에 투입했습니다. 회사 발표를 보면은 Gcash 20만 3,775.27개를 평균 약 245달러 수준에 매입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회사는 2차 매수도 단행했습니다. 29,869.29개의 Gcash를 약 1,800만 달러에 매입했는데 평균 단가가 600달러를 훌쩍 넘는 고점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회사가 보유한 Gcash는 23만 3,644.56개, 평가액으로는 약 6,800만 달러 수준입니다. Gcash 전체 네트워크의 약 1.4%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까지 커졌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이오 회사 하나가 윙클보스가 이끄는 자금을 받아서 Gcash라는 프라이버시 코인을 네트워크에 의미 있는 지분을 보유할 정도로 사들였다. 이게 지금 시장이 사이버펑크를 눈여겨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회사의 자신감 있는 표현인데요. 회사 쪽 설명을 좀 보면 Gcash를 디지털 프라이버시가 자산의 형태를 띈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면 G캐시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캐시라는 스토리를 밀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히 코인을 사고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G캐시 생태계 자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선 부분입니다. 프로토콜 개발, 커뮤니티 참여, 향후 거버넌스 논의에도 관여하겠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단순한 크립토 트레이더가 아니라 G캐시의 장기적인 성공에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시장도 이 부분을 스토리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스토리들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 나스닥에서 CYPH라는 티커로 새롭게 부각된 이후 주가는 일주일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튀어오르면서 일부 언론에서 300% 폭등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시장의 단기 테마 중심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최근 며칠 사이 보도들을 좀 보면 주가가 이미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 이제는 차익 실현을 고민해야 할 구간이다 라는 경고성 리포트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회사 자체는 여전히 적자 상태이고 바이오 파이프라인도 아직 임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G캐시 스토리 하나만으로 몇 배를 선반영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이버펑크를 보실 때는 이 회사가 정말 G캐시와 함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주가 수준이 그 기대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냉정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자, 실적 쪽을 한번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최근 자료 기준으로 회사는 아직 영업이익이, 순이익 모두 적자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 있고 애널리스트 전망도 올해 안에 흑자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즉 바이오 파이프라인은 임상 데이터를 쌓아가야 하고 G캐시 트레저리 전략은 코인 가격과 구제 환경, 시장 수요에 크게 좌우될 겁니다. 즉 지금 사이버펑크의 주가에 반영된 부분은 실적이 아니라 스토리와 기대에 가깝다는 점,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이건 15분봉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롱 시그널 이후에 상승기를 지금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은, 앞에서 제가 리스크를 충분히 좀 깔아둔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사이버펑크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단기 테마 혹은 고위험, 고수익 관점에서 접근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왜 이 종목이 눈에 들어오는지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가 G캐시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상장 베팅입니다. G캐시의 상장 주식 형태로 베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G캐시를 직접 매수할 수도 있지만 규제나 보관, 그 다음에 세무 등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사이버펑크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주식 계좌로 접근할 수 있고 미국 증권 규제를 따르면서도 G캐시의 가격과 스토리에 레버리지된 형태로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회사가 전체 G캐시 네트워크의 1%가 넘는 물량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G캐시의 장기적인 성공에 따라 회사 자산 가치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투자자 구성인데요. 이번 자금 조달을 주도한 세력이 윙클보스 캐피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윙클보스 형제는 비트코인 초기부터 대규모로 투자해온 인물들이고 제미니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전통 금융과 크립토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해온 그룹입니다. 그들이 사이버펑크의 자금을 집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한 바이오 회사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G캐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스토리의 자본을 실어주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윙클보스가 뒤에 있다라는 문장 하나로 요약하면서 스토리를 더 자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조금 더 긴 호흡입니다. 사이버펑크는 지금 당장 G캐시 스토리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존 바이오 파이프라인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만약 향후 몇 년 안에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의미 있는 임상 결과가 나오고 파트너십이나 기술 수출 같은 이벤트가 붙게 되면 지금은 시장에 거의 무시하고 있는 가치를 추가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사이버펑크는 G캐시 트레저리와 바이오 옵션이라는 이중 옵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모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 역시 상당히 높은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실 때는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이야기가 강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스토리는 분명히 강력합니다. 윙클보스, G캐시, 프라이버시, 나스닥 상장, 300% 폭등, 단어 하나하나가 투자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아직 그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적자, 임상 리스크, 규제 리스크, 희석 가능성. 이 네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같이 두시면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자, 더보기란에서 이렇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사이버펑크 테크놀로지스를 이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오는데 언제 익절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모두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